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오늘도 본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심스럽고 섬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바로 외로운 여자 사주,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그 외로움이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가족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어쩌면 더 깊은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자의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외로워요. 이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사주를 꺼내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감정을, 욕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사주를 보면 외로운 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느 정도 그렇다입니다. 물론 사주가 전부는 아니죠. 환경이나 경험, 관계가 함께 작용하지만 사주는 분명히 그 사람의 정서적인 기반과 애정 욕구,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되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사주에서 외로움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관인상생입니다. 용어 하나 설명드려 봅니다. 관이란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 남성, 애정의 대상이고, 이는 여자의 내면적인 구조, 즉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자격입니다. 그리고 상생은 서로 도와주고 흐름이 통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관인상생이 잘 이루어진 사주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간목일간 여자에게 정관은 신금이 되지요. 그리고 이 신금의 인성은 개수가 되는데요. 신금이 개수를 생해주는 구조라면 이 여자는 남편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기반이 잘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깨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관성이 약하고 인성만 강하다면, 혹은 관성과 인성이 모두 없거나 약하다면, 그때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을 줄 상대가 없거나, 혹은 사랑을 받을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곧 남자이지요. 남편이자 애정의 대상인데요. 그런데 이 관성이 사주에 없거나 너무 약하거나, 혹은 과하게 많아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관사주는 남편이 없거나 남자 인연이 약한 사주이고, 결혼을 해도 사랑이 아닌 조건 책임, 체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다신약 사주는 남자 인연은 많은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자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정관은 있는데 그걸 당하거나 흉살이 낀 경우는 남편은 있긴 한데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외로움이 반복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여명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허함, 그리고 나는 왜 항상 남자 앞에서 작아질까? 라는 무기력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인성만 너무 강한 경우를 보지요. 이런 경우 여자는 내면적으로는 따뜻하고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사랑을 받을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싶은데 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을까? 이건 정말로 외로운 구조인데요. 이런 사람은 사주적으로 자식복은 있는데 남편복은 없다든지, 사회에서는 인정받는데 부부관계는 소원하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따뜻하지만 남편하고는 동거인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진심으로 교감하고 싶은데 벽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관인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서 유발하지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란살은 떠돌이나 유목민의 기운, 정착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사주이지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외로움을 자주 느낍니다. 화개살은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기운, 깊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립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한 역마살은 활동적이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계속 움직이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금수 오행이 과다한 경우는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므로 사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며 관계에서도 열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용신이 극을 당하거나 부재한 경우는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외부 상황에 쉽게 휘둘리며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이 집에 있는데 왜 더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요.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가 말해주는 삶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관이나 약한 관성, 인성과다 구조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은 가끔은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하기도 하지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사주는 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용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관성이나 인성이 부족한 경우는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랑을 찾기 전에 내 안의 사랑을 채우는 것으로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사랑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외로운 사주란 결국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많은 사주일 뿐이죠.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사주가 말해주는 것은 운명의 정답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힌트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드렸기를 바랍니다. 사주를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첫 걸음이니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조는 미월에 태어난 정축일주 여명인데요. 배우자 운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먼저 관성을 보게 되면 일지에서 투관된 연상의 개수가 있네요. 미월에 태어난 정화가 개수 편관을 반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개수 편관의 뿌리가 너무 약합니다. 반면에 토 식상이 중중하여 개수 편관을 심하게 극하는 제살퇴과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식상이 너무 과해 개수 편관이 힘을 못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편관은 당연히 식신제사를 반기는 것인데 토가 너무 강하니 개수 편관이 살아남기가 힘들지요. 여기에다 개수 편관은 연지 사화급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인 일지 축토는 축미충과 축오 원진살이 있어 배우자 자리마저 편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요. 위 명조는 일찍 결혼할 수 있는 사주이고 결혼을 한다 해도 자식 낳고 이별할 수 있는 사주가 되며 내가 너무 똑똑해서 배우자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명조는 인월에 태어난 기사일주의 명으로 우수전이라 아직 병화가 간절히 필요한데 월간 병화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월지 정관과 시간의 을목은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월지 인목관은 젊어서 만나는 인연이 될 수 있고 과거 인연이 되었던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연간의 기토와 합으로 갔고 인사형을 맞아 인목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 시간의 을목은 내가 늦게나마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데요. 사지에 앉아 있으며 일시지 사회충이 있어 어차피 이 인연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의 을목평관처럼 배우자가 사회활동을 할 때 명예 위주의 관을 취한다면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이 명조는 부동산으로 재물을 취할 수는 있지만 크게 재물을 확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지의 축토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